자, 오늘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센터 김정득 센터장, 또 농아복지관의 특화사업 정우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두 분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장 김정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농아복지관 특화사업팀장 정우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관 소개도 좀 저희 궁금해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부터 좀 연구원 어떤 곳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요. 네. 그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요. 네네.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특화사업팀장께서 나와주셨는데, 또 어떤 곳인지도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제주도 농아복지관은 그 제주 지역에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면서 네. 그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청각 언어 장애인을 비롯해서 여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또 수어와 관련한 연구 사업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계속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시청각 중복장애인과 관련한 연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까요? 실은 그동안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네. 법률 제정이나 제도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네. 특히 이번에 시청각 중복 장애인분들은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참 힘든 장애이거든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잘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네. 정말 도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제주도에서는 2019년도 6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요. 네, 네. 예, 이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사실 여러분의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좀 많은 관심 또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청각 중복장애, 어떤 장애인지 정말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있는 건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어려우실지 지금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어떠한 어려움들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시청각 중복 장애라고 하면 그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그냥 단순히 시각 장애가 있고 청각 장애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두 제약이 생기는 삼중고의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 청각장애인은 수어 같은 시각적인 정보로 세상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시청각장애인은 이런 모든 게 단절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도 어렵고 혼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의 제약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이제 음성 언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촉각이나 이런 다른 감각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겠네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그것부터 제일 걱정되긴 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시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중복장애는 생활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예전에 교통사고로 청각 장애와 지체 장애를 갖게 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각 장애까지 와서 글씨도 점점 안 보이게 되고
또 잘 들리지 않으니까 발음도 점점 불명확해져서 의사소통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라도 가려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꼭 네. 저희한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시곤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청각 장애 어르신이 계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 원래 활발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셨었는데 이제는 경로당에 가도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울려주지 않고 혼자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다가 네. 이제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신 지 꽤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정말 그 시청각 장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는 직접 본인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어디에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게 좀 주변을 보시다가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제주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청각 중복장애를 위한 실태 조사 하는 곳이 있어요? 아니요.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 맞죠? 네네. 네. 저희 조례 제정도 한 발 앞서서 제정이 되었고, 네. 그 조례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실은 혁신적인 복지정책 제도 마련으로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 복지 선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청각 중복장애인 관련한 조례 제정과 이러한 실태 조사는 저희 제주가 한 발 앞섰다고 자부심을 가질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그 제주도의 농업복지관에서 그동안 그 시청각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2019년부터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께서 2019년, 20년 두 차례 지역사회 그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밑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번 실태조사가 그 저희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지만 농어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도청과 양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공공의 행정력하고 민간기관, 이웃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서 제주 전 지역에 계신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대로 된 정확한 통계라든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제주도 농업복지관에서 이미 실태 조사를 2번이나 진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이전에는 없었던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삶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또 들으시면 또 많은 분들께서 더 협조하실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 네. 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실태 조사를 하면서 네.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제 장애 특성도 모두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모두 달랐는데 네. 공통적으로 호소하셨던 부분은 의사소통이 불편해서 느끼는 이제 소외감과 그렇군요. 고립감이었어요. 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고 외출도 하지 않게 되고 물론 혼자서 외출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TV를 보려고 해도 TV 소리도 안 들리고 화면도 안 보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 뵙고 복지관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도 가르쳐 드리고 그 남아있는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 발달 훈련이나 뭐 후각 발달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집안 정리 방법 교육이나 또 간단히 전자레인지만으로 할 수 있는 요리 방법들도 좀 교육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네. 당사자분들끼리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비스 지원받으시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던 나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생긴 것 같다.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요. 그 저희가 실태조사로 저희를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고립되어 지내시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살아가는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장애 때문에 일도 다닐 수 없고 혼자 집에만 있고 할 때는 인생이 우울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이 치유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우리 팀장님도 너무나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게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그러면 시청각 중복장애인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또 시급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든 과제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해도 또 시각과 청각에가 어려움 있는 분들이 본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가요? 센투사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으세요?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 연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는 것과 듣는 것 모두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대부분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시각이나 청각 중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자료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보통은 이렇게 한 가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은 다른 장애가 뒤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노화든 질병이든 실은 노인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고요. 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실은 처음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청각 중복장애 실태조사가 있다는 것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도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신다면 정말 이웃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JABS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또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계시다면 이분들에게 또 복지 사각지대 없이 제가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사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정 팀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또 농아복지관에서 이미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또 이번 실태조사와 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또 무엇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사실 국내에는 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나 서비스가 없습니다. 네. 저희도 아무런 선행 사례가 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헬렌킬러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 법에 근거해서 공공에서는 헬렌켈러 센터를 운영하고 네. 또 민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해서 교육시키는 일과 네. 또 그 의사소통 수단을 통역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네. 일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호주에서 국제 시청각 장애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참가를 했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 참가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보니까 네. 통역사와 활동 지원사가 시청각 장애인 한 명당 2명에서 3명의 지원 인력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청각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고요. 네, 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제주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도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전국 최초로 지금 앞장서서 함께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기본적으로 마스크 쓰고 이 코로나19로 소통이 또 단절되고 했을 때 좀 느껴보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관심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도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또 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시청각 중복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또 하고 계신데 좀 저도 끝까지 응원하고 싶고요. 여러분께서도 좀 제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는데 연구에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실은 연구자로서 이번 실태조사에 임하는 마음이 네. 다른 때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불편한 분들이 우리의 이웃에 있다는 건데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까 마음이 네. 좀 절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선뜻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지금은 누구보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네.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의 농아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관련 협회 담당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회나 도, 행정시 또 읍면동을 포함해서 모든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주변에 시각이나 청각 중복 장애를 가지고 계신 이웃을 알고 계신다면 네. 주저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입니다. 네. 064-722-45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여러분 722국에 4509번 혹은 저희 나우제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연결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우정 팀장님도 또 실무 일을 하고 계셔서 더 간절하실 것도 같아요. 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시청각 장애인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 현실을 감내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시청각 장애인들도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다행히도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시청각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분명 어렵고 힘든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우리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웃에 시청각 장애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청각 중복 장애가 이 선천적인 것도 있다지만 사실 후천적인 것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김정두 센터장님 그리고 제주농아복지관 특화사업 정우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